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폴로 신이나 여러 전지전능한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전지전능한 힘을 가진 신의 얘기를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정말 그분 신들에 의해서 인간이 버려주기도 하고 평생 굶주림의 고통에서 못 벗어나게 한다거나 또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평생 무거운 돌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이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그 신 앞에 인간은 정말 무력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자,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그 부모란 존재가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맛있는 걸 사주기도 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주기도 하고 또 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또 사랑해주기도 하고 지지해주기도 하고 이런 존재가 부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청소년기가 돼서 어느 정도 부모와 자기를 분리시킬 그 시기 이전까지는 정말 부모가 전지전능한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 표현되는 그 신과 같은 존재로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더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만약에 그런 정말 신과 같은 정말 의존했던 그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버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자, 잘해줄 때는 굉장히 아주 정말 그지없는 부잣집 기공이처럼 잘해줬다가 또 마음에 안 들 때에는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아이를 외딴 곳에 버려둔다면 과연 그 아이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은 자신을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눈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고등학교 1학년 미르기의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르기는 정말 그 외모를 보면 아주 부잣집 외동아들, 예의 바르고 단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지금은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주 머리도 좋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말귀도 잘 알아듣는 총명한 학생이에요. 아마 이 아이가 자기 담임선생님한테 와서 구호를 외치지 않았으면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말을 외치지 않았으면 정말 이 아이는 아무도 이렇게 힘든 아이인 걸 모를 정도로 외모도 깔끔하고 또 자기 관리도 잘하는 그러한 학생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저한테 미술치료를 토요일마다 받고 있는 우리 교육이라는 그 교사 아카데미에서 받고 있는 선생님의 그 제자인데요. 정말 반에서 그 아이가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할 때 담임선생님이 무척 놀랐답니다. 그것도 아주 메마르고 건조하게 눈물도 없이 지금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은 절에 버려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고 또 절에서도 몇 번의 가출을 했으며 중학교 6학년 1학기 때 아버지가 데리러 왔지만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지 알았으면 안 따라갔을 것이다. 이 말에 많은 것이 시사되죠. 현재 아버지와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6학년 1학기 때 그 아버지랑 나가서 새엄마하고 살았어요. 새엄마의 이복동생 2명.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이복동생이죠. 살았는데 그 3년간도 정말 지옥 같았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하여튼 요약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면서 어떤 구호를 외쳤냐면 현재 아버지랑 살지만 먹는 것도 규칙적이지 않고 아버지랑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어떤 자기를 좀 돌봐줄 수 있는 시설 이런 데를 좀 소개해 줄 수 없느냐. 이것을 뭐 아주 그 점심시간에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 미르기 그 담임선생님은 학교에 있는 교직원 식당에 식사를 안 하고 본인이 과일이랑 계란, 감자 같은 걸 싸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하는 도중에 아이를 안 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짧은 한 30-40분 시간 동안에 자기의 생육사를 이렇게 잘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너 밥 먹었니? 그 아이 외모와 다르게 돈이 없어서 그냥 매점에서 만두 하나 먹었어요. 그 말에 담임선생님이 너무 안 됐어서 돈을 1,000원을 주면서 더 햄버거라도 사 먹어라. 이렇게 하고는 저한테 배우시니까 매주 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아이가 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제까지 우리가 치료를 한다면 학교에서 좀 부적응하고 좀 아이들을 좀 패주거나
아니면 또 뭐 선생님들한테 좀 대들거나 학교를 안 나온다거나 뭐 좀 이런 아이들이 주로 치료의 대상이었는데, 이 아이는 뭐 학교에서의 생활은 지각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성적 같은 건 자기의 문제잖아요. 성적이 좀 떨어져 가곤 있지만 갑자기 뭐 잘하던 아이가 조금 1, 2등 떨어졌다고 일로 와, 그리고 넌 이렇게 문제아처럼 취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 중에서는 상위 레벨에 속하는, 정말 뭐 자기를 속상하게 할 일이 없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또 도와달라는 그 요청의 그거 수준도 교사와 학생 간에 도와줄 그 범주를 넘은 거 아닙니까? 뭐 아버지한테 피신해서 시설 같은 데 소개해달라.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흔히 많은 뭐 인간중심 상담이나 또 합리적 정서적 상담, 인지치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환경상담이란 말은 참 생소해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상담을 강의하면서 환경상담 얘기를 꼭 해요. 환경상담은 이렇게 학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방임이죠. 부모가 있으나 너무 돌보지 않아서 끼니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정서적 지지도 안 하고, 정말 때리지만 않는다는 것이지 거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이런 부모랑 살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뭐 인간중심 상담으로 얼마나 속상하겠니.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아이는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당장 아버지가 담뱃불로 지진다? 또 뭐 이 아버지가 나중에 얘기 나오지만 K1 격투기처럼 아이를 때릴 때는 거의 격투기 선수처럼 때린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얼마나 속상하겠니?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뭐 이러한 공간 경청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얼른 BBS라고 아주 열악한 청소년들을 구호단체도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지역 네트워크를, 그런 경우는 지역 네트워크, 즉 청소년 복지체 시설도 알아보고 해서 이런 학생을 맡을 수 있는 기관이 없는가, 이런 걸 알아보는 환경 상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몇 군데 단체도 제가 알고 있는 단체도 알려드렸는데, 선생님이 아무래도 초심자시고 또 이런 공부 처음 하시기에는 좀 벅찬 상대이셨는지 몇 군데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또 원활하게 안 됐고, 아이는 점점 요즘에 이제 지각도, 만성 지각도 생전 안 하던 아이인데 이제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가게 따라서 교통거리도 길어지긴 했지만 지각도 많이 갑자기 생겼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듣기에도 이 선생님이 감당하기에는 좀 힘든 상대 같고 해서 내 치료실에 좀 오게 해줄 수 있느냐, 내가 좀 맡아주고 싶다.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오기에는 이 선생님께서 먼저 배운 게 있어서 나무 그림하고 인물화는 먼저 이렇게 물고기 가족과 이렇게 세 가지, 나무 그림, 또 이 인물화, 물고기 가족과 이 세 개는 그냥 반에 들어가서 다 같이 그려라 이렇게 집단 검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 개는 미리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무 그림을 보면요, 그루터기, 그러니까 잘려나간 그루터기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루터기를 지금 트럭으로 싣고 가고 있어요. 막 자기 나무를 잘라서. 자, 이렇게 그루터기를 그리는 그러한 내담자들은 주로 뭐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버려졌다거나, 그러니까 버려져서 돌봄을 못 받았거나, 뭐 시설에 갑자기 이렇게 수용됐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학대를 많이 받은 경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멀쩡히 계시는데 제 과잉보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이 아이가 만약에 독수리로 태어났으면 오리가 되길 강조한다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 본성대로 키우기보다 아이가 음악을 잘하면, 야, 그 음악가 밥 먹고 살기 힘들어, 법대가, 이렇게 아이의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본인의 욕구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한 아이도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집단 따돌림을 오랫동안 받아서 정말 많이 자아상이 거의 이렇게 위축된 아이들이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루터기를 그린다는 건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그 상담자가 되었건 선생님이 되었건 그 누구가 되었건
SOS를 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은 그냥 집단 검사했기 때문에 받기만 했는데 아이가 지금 제가 저한테 왔을 때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 생각나니? 그러면서 지금 이 나무 잘려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이를 사람들이 종이 만들려고 이렇게 가져간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가 힘든 시기는 언제니 했더니 이 아이가 시니컬하게 이렇게 냉소적이죠? 냉소적으로 오늘 인생 끝났는데 무슨 힘든 게 있고 희망이 있어요. 오늘 인생 종쳤대요. 자, 이런 아이들이 흔히 어떻게 보면 그 자살 위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끈을 놨다? 잘 살아야지,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런 어떤 의욕을 이미 포기한 내담자에게 이런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태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가 그린 인물화를 그렸다고요. 근데 아이는 저에게 와서 이 아이 얘기하면, 이 인물화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고 딱 거부를 했어요, 저한테. 그러면 왜 그때 선생님한테는 그렸는데 나한테는 얘기해 줄 수 없니? 그때는 이렇게 물어볼 줄 모르고 반 전체를 그리라 아이들에게 다 실시해서 그 선생님이 창제 시간이라고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했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렸다고. 근데 지금 용지에서 아주 작아요. 아주 그 인물화가 조그매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남자인데 여자를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성별이 본인이 남성인데 동성을 그리지 않고 이성을 그리는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성적인 호기심,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내담자도 그러지만요. 지금 이 이성이 자기의 큰 의미를 줄 때, 지금 사랑에 빠져 있거나 뭐 실연을 당해, 어쨌든 지금 마음속에 이 이성에 대한 마음이 가득할 때도 이렇게 이성을 그리거든요. 성인 중에도 제가 아는 어떤 현재 뒤늦게 만학을 하신 대학생인데요. 그분이 그렸는데 남자를 먼저 그렸어요. 누구냐 했더니 자기 담당 교수님이래요. 근데 왜 교수님을 그렸냐 그랬더니요. 그 교수님께서 자기를 차별대했대요. 자기보다 훨씬 지각하고 또 리포트도 엉망인 사람은 학점을 더 주고. 그래서 자기에서 항의를 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를 싹 무시하고 아주 전화도 안 받고 교학과 직원의 전화도 도리 호통치면서 왜 그런 사람 말을 일일이 들어주냐. 자기가 밖에서는 사회적 지위도 대단한데 자기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너무 분해서 그렸다. 어쨌든 본인보다 이성을 그릴 경우 그 이성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 한번 알아봐 주는 게 좋은데요. 이 아이가 그 뒷장에 쓴 거 보니까 저 앞에서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조사하실 때에는 이미 다 썼더라고요. 1번, 2번, 3번에서 그림 후 질문이라는 걸 다 받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박 누구누구. 그러니까 얼마 전에 헤어졌지만 여자친구고 중학생이다. 근데 너무 황당한 건 자기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 모를 정도다. 갑자기 태도가 표변해서 지금 변했다. 자기가 그 때문에 지금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앞에 와서는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해서 간뒀는데요. 일단 다리를 딱 붙였어요. 이거는 융통성이 없고 경직된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러면 이 아이의 기저적인 문제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흔히 엄격한 부모님에게 양육받았거나 어린 시절 얘처럼 이렇게 버림받아서 우리가 이 눈칫밥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이 아이가 절에 버려졌었는데 절의 스님이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면 굉장히 부모님이 버리고 가도 스님들이 굉장히 자애롭게 대해주잖아요. 제가 그런 예를 들었더니 선생님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절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혼났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손도 앞으로 모아졌어요. 이게 굉장히 경직된 아이의 그림이고요. 일단 얼굴 이 면을 다 안 그렸습니다. 눈, 코, 입을. 이런 경우는 현재 사회성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상당히 그 외부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도 어떻게 진솔하게 맺기보다는 피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나는 뭐 어느 학교 다니고 뭐 몇 학년 몇 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회사나 집 이게 보면은 10년 가도 그 사람 속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즉 심층적인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정말 진짜 자기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안전한 얘기, 뭐 사무적인 얘기나 일에 대한 얘기만 해요. 자, 이런 경우는 절대
10년, 20년 그 사람과 근무해도 곰삭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이런 분이 왜 그러냐? I'm not okay. 뭐냐면 자기 개방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개방성이 낮은 걸까요? 성격이 은큼해서요? 아니요. 자기 얘기 같은 걸 누가 과연 들어줄까? 소심한 성격도 있지만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어린 시절에 없었던 거예요. 실제 부모가 있었어도 늘 바쁘거나 얘가 좀 뭐 좀 말하려면 됐어 시끄러 저리가 거부했거나 아니면 지금 오늘의 내담자 미르기처럼 뭐 어린 시절에 누가 들어줘요? 저래서 버려져서 외롭고 쓸쓸하게 자랐는데 이런 경우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자기 얘기 같은 것을 누가 들어줄까 하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 또 너무 환경이 비참해서 정말 이 얘기를 내려놓으면 너무 힘들 때에도 우리가 흔히 자기 얘기를 진짜 얘기를 안 늘어놔요. 그럴 경우 우리가 얼굴에 눈, 코, 입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르기는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엄마는 기억이 안 난답니다. 보고 싶지도 않답니다. 3살 때 들리는 말로 나중에 이제 아빠나 할머니가 하는 말로는 3살 때 그냥 이혼하고 그냥 나갔대요. 한 번도 연락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엄마라는 이미지가 없다고 해요. 사진도 없냐 했더니 아빠는 갖고 있는 것 같은지 모르는데 자기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아버지가 그날 이후로 친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진짜 엄마한테 맡겼는데요. 참 아버지랑 자기 아버지랑 공통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점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그 절에 버려지기 전에는 정말 놀러도 많이 갔고 지금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배에다가 차를 태워서 절에도 막 가고 뭐 에버랜드 이런 데도 가고 참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지금 생각해도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정말 많은 걸 누렸다고 그런 기억이 난대요. 그리고 친할머니가 자기를 맡고 나서도 자기가 떼쓰고 이랬던 게 생각난대. 반찬 투정도 하고 다 비를 맞춰줬대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지금 자기가 물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으니까 또 아버지한테도 그걸 물을 만한 분위기가 아니래요. 지금 아버지랑 어떻게 보면 6년 있다 만난 거 아닙니까? 어색하고 친아버지 같지도 않고 근데 또 만났는데도 어떤 그 친해지는 기간이 있기보다는 엄마하고 자기 얘기를 잘 안 들어줘서 뭐 그때 할머니가 왜 그랬나 뭐 이런 얘기를 물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니래요. 분위기가. 전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왜 자기를 갑자기 그렇게 잘해주다가 참 언제나 유치원도 데리러 오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유치원 갔다 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다니는 절에 영문도 모르고 버려졌대요. 정말 1, 2학년 때는 저 눈물로 지새우고요. 그리고 곧 포기했대요. 안 오는구나. 안 데리러 오는구나. 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참 정말 어릴 때부터 구박댕이도 아니고 참 잘해줬다가 어느 날 완전 180도 달라져서 남모른 절에 팽개쳐진 거예요. 자, 언제 데리러 오마 약속도 없어요. 이 아이가 이제 6학년 1학기 때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그동안에 아무도 왕복도 없었어요. 어떤 방문도 없었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정말 많이 싸웠답니다. 여러분 저번에 석가탄신일 기념일에 제가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제가 그래서 가명도 미륵이라 그랬어요. 미륵이와 가늠이가 왜 절에 버려졌잖아요. 근데 미륵이는 참 서울에서 참 있는 집 그 부모의 자식인데 참 반대하는 사위의 아들인데 또 사위가 죽었다 그러죠. 애기 임신 중에. 그래서 이 친정엄마가 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애기가 있으면 발목 잡을까봐 어디 재가도 못할까봐 애를 낳아서 받자마자 절에다가 절 그 미륵상 밑에다가 갖다 놓고는 그 이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사실 스님한테 주위 스님한테 맡긴 건데 이제 그 아이가 듣기로는 미륵상 밑에 내려놔서 미륵이다 그러고 그랬는데요. 그런 드라마 보면 아이가 참 힘들어 하잖아요. 엄마를 보고 싶어 하고 참 2명의 아이가 보살님이 서울에서 예쁜 보살님 내려오는데 다 자기 엄마 일 바라고 언제 데려가나 그러고 또 그 아이들이 참 초등학교 다니면서 뭐라 그럴까요? 놀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리얼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일단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잖아요. 일단 참 우리가 어떤 문화권에서
이질적인 어떤 이런 외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큰 부담이에요. 남들이 청바지 입으면 좀 입어줘야죠. 자기 혼자 이렇게 한복 저걸 입고 다닌다는 자체가 참 견디기 어려워요. 어린 시절에는요. 특히 자기 정체감이 형성되기 전에는 참 이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참 중요한데 혼자 이상한 복장을 하고 다니면 또 애들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놀리고. 그래서 아이가 정말 1, 2학년 때는 거기 나온 그 관음이는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미르기는 아주 그 드라마에서 보면 적응을 잘하고, 거기 관음이처럼 투닥거리고 싸우고 항시 그 아이들을 정말 죽도록 패주고, 또 그렇게 오면 주지 스님한테 알려줘서 또 종아리 맞고, 이런 일의 반복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3학년 때부터는 거의 가출하고, 그래서 어디서 잤니? 험한 보건소 같은 데서, 이런 큰 건물 같은 데서 막 자고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났대요. 차비랑 밥도 사주면서 다시 절에 들어가라 그러고. 그러면 자기가 견디다 못하면 자기도 안 돼요. 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왜? 어딜 가겠냐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지겨우니까 나갔다가 들어가면 죽도록 맞고. 근데 물론 주지 스님은 다신 그 벌을 없애려고 그랬겠지요. 그래서 참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가출과 다시 절에 들어오는 걸 반복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너 가출했다가 어쨌든 못 견디고 다시 그 싫든 절에 올라가는 기분이 어떠니?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눈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해요. 자, 어린 소년이, 우리 상상해 봅시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파도TV 시청자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면 내 친척 아이가 정말 어린 시절에 버려져서 아무도 온다는 기약도 없는데 절의 문화가 너무 싫고 또 스님들하고 안 맞아서 가출을 했어요. 결국 굶주림도 참고 구걸하듯이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그 싫어하는 절로 올라오는 산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그 어린 꼬마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정말 아버지가 짠 하고 나타나서 새엄마 집으로, 그때는 몰랐대요, 새엄마 있는지. 무작정 가자. 갑자기 아버지가 오더니 스님한테 뭐 이렇게 인사하더니요, 자기를 데리고 나왔대요. 그때 너 떼쓰지 않았니? 그랬어요. 왜 이제 데리러 오셨어요? 너무해요. 화내지 않았니? 했더니 그럴 계제가 아니어서, 또 그러면 놓고 갈까봐 짹소리 않고 따라갔답니다. 그 말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우리 물고기 가족하는 이제 가족 내 역동성을 알아보는 건데, 그 스님께서 이제 저한테 배우시면서 숙제도 해야 되니까 그냥 이걸 회기에 관계없이 받으신 거예요. 다 반에 들어가서 받으셨는데, 이 아이는 물이라 그러면서 다 이렇게 음영이 쳐져 있어요. 보통 물이면요, 물방울이 나거나 그냥 이렇게 물결무늬만 위에서 물로 표현하지, 이렇게 빗금을 쳐서 음영을 나타내니까, 어쨌든 그림의 음영은요, 디프레션을 한다니까 현재 우울한 신경이 있는 내담자들이 많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다 계단에 올려져 있어요. 중요한 건 아빠 물고기도 계단에 올려져 있고, 엄마 물고기도 올려져 있고, 자기 물고기도 올려져 있는데, 자기는 또 나가는 곳에서 출구 가까이 있어요. 자, 이 가족을 뛰쳐나오고 싶은 거죠. 거기다가 대고 TV가 켜져 있는데, TV는 제가 그랬잖아요, 가족 간의 상호 대인관계, 교류가 없을 때 물론 외계와의 관심사도 되지만 켜져 있다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TV에 있는 지금 방영되는 그림이 막 울고 있는 건데, 지금 모자가 이렇게 헤어져서 헤어지려고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래요. 그 그림에 그려진, 그러니까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드라마 속에 있는 내용이 그런 거랍니다. 자기의 감정을 투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에 어쨌든 올려진 걸 말씀드리면요, 계단은 상징해서, 이렇게 미술실의 상징해서 불안정, 불안감을 시사해요. 지금 이 아이 처지, 처음에 엄마도 이혼했다가 할머니가 맡아서 또 예뻐해주다가 절에 위탁됐어요. 그 다음 중학교 때 새엄마, 이복동생 있는 새엄마 집에 있었는데 그때 정말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아이가 불안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지금 집을 지금 현재 어때요? 아버지가 있는 집을 뛰쳐나와서 차라리 친부모가 아니어도 간섭하지 않고, 또 사실 간섭 때문에 나오려는 건 아니고요. 정말 자기를 왜 데려왔는지 모를 만큼 자기를 절에 뒀을 때나 지금이나 정말 어떤 부모의 역할을 안 하시는 거죠. 아이가 제가 상담할 동안 아버지의 비리랄까? 아버지의 정말 자기가 왜 정말 친부모를 두고 그렇게 그리워했던 친부모를 두고 나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다 말하지 않았어요. 단편적으로. 선생님, K1 선수 아시죠? 또 선생님, 이런 거 아세요? 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어요. 아빠는 결정적으로 약속을 안 지키시는데 뭘 사줄게 하고는 3달, 4달이에요. 그것도 좋아요. 컴퓨터 사줄게 3달, 4달. 그 다음에 사왔으면 그거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거실에다가 연결해서 게임을 하신대요. 그리고 자기가 좀 컴퓨터를 쓰려고 그러면 프로그램이 뭐 혼란스러워진다고 건드리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약속 안 할 때보다 너무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인 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에 더 중요한 건요, 정말 그 시설 그룹홈이라는 원장님과 이제 아버지를 인터뷰하고 아버지로서의 그 권리를, 그러니까 호적을 가져오는 건 아닌데요, 그룹홈에 위탁되어 있는 동안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그 권리 행사를 안 한다는 어떤 포기각서를 써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려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아버지가 왜 며칠째 안 들어오는지 몰랐던 거예요. 중요한 건 담임쌤하고 통화가 됐는데 중국에 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국에 가 계시는 걸 담임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죠. 요즘 애들 속칭. 자, 둘이 부자가 사는데 자기가 외국 출장 가는 것을 담임쌤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두 부자는 어떻게 정서적 교류가 없는 거예요. 냉랭하고. 네. 자, 어제 이런 물고기 가족화를 그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아이가 다 자기 정말 지금 가족 내 엮이는 말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여기서 엄마는, 얘는 중학교 시절에 새엄마는 지긋지긋해서 말도 안 하고, 그 새엄마한테는 아기가 둘 딸려 있으니까 안 그릴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처음엔 엄마 같은 건 기억도 안 난다고 하는데 물고기 가족회에는 엄마가 그려졌어요. 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떤 분인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진짜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엄마는 좀 어땠을까? 엄마는 혹시 날 보면 사랑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아마 그래서 엄마가 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는 이제 저한테 와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섹션부터는 이제 은유적 자아상을 제가 받았어요. 오늘 이 구회 방송의 제목을 제가 눈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너를 진짜 사람 말고 은유적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제자들이 엘레강스 선생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백장미라고 표현을 했다. 백장미가 좀 우아하지 않니? 그러면서 너는 뭘로 표현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눈사람을 그렸어요. 자, 우리가 가끔 사람을 그리세요. 그런데도 눈사람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눈사람은요, 정서적인 박탈이 심한 경우, 정말 버려졌거나 오랫동안 학대당했거나 이런 사람이 그리는 인물화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도 내가 그걸 모른 척하고 뭐 그런 얘기는 내담자에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눈사람을 그렸어? 요즘 겨울이라서 뭐 눈사람이 생각났어?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꼭 바보 같아서요. 항상 맥없이 당하거든요. 자, 누구한테 당했다고 말하는지 아시죠? 얘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태어나면 가장 지지받고 내 편, 사람이 내 편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자, 아이 때는 누가 내 편이에요? 엄마, 아빠,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 맞죠? 자, 커서 사랑에 빠지면 누가 내 편이에요? 내 배우자. 내 배우자가 내 편이에요. 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얘는 내 편이 없어요. 버리거나 조금 사랑해줬다가 변덕 부리고 버렸거나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맥없이, 그쵸? 자기는 한 맥없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만 한번 얘가 그런 뜻을 알면서도
눈사람을 아이들이 만들 때는 함께 눈 오는 것을 기뻐해서 그 기분을 공유하려고 만드는 그러한 거잖아? 이렇게 일부러 알면서도 툭 물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눈사람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애들에게 눈사람이 어떤 겨울을 연상하게 하고 또 즐거움, 놀이, 이런 걸 생각나는 게 눈사람이 아닐까? 그랬더니 하지만 애들이 만들어주지만 결국은 부셔버리고 놀리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똑같은 사물인데 어떤 애들에게 눈사람은 굉장히 어떤 즐거움, 어린 시절의 동경, 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눈사람, 만들고 놀던 거, 이런 긍정적인데 똑같은 사물이 이런 아이에겐 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것을 연상하게 하는 거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결국은 녹아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언제나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자란 이렇게 내담자들은 꼭 부정적인 파국을 꼭 연상을 해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을 꿈꾸는 게 아니라 꼭 나쁘게 될 거, 망할 거, 죽을 거, 이런 걸 예상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볼멘서리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르기에 대한 사정을 대략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더 묻지 않고, 그렇구나. 근데 누가 과연 이렇게 멋지게 생긴 우리 미르기를 나는 미르기가 누구도 함부로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미르기가 선생님한테 그런 말 안 해줬고 담임선생님이 여기 오기 전에 너에 대해서 기본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으면 네가 걸어 들어왔을 때 야, 말만 탔으면 100마리 탄 왕자인 줄 알았을 거야. 하더니 조금 웃었어요. 약간 냉소 좀 피식하고요.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피식 웃으면서 한단 말이 이랬어요. 제가 그만큼 내색을 안 하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랬구나. 자, 그래서 제가요, 일부러 이 아이를 좀 더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 모티브 그림이라고 한 모티브가 한 12개 정도 그려진 모티브 샘플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흔히들 긍정적인 거 편지, 케이크, 또 재밌는 거 많아요. 종소리, 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정적인 것을 예시하는 폭탄, 번개, X표 이렇게 섞여 있는 모티브 샘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내담자에게 2개만 고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모티브를 골랐냐면 사실 웬만한 애들은 그걸 안 골라요. 폭탄 하나 하고 편지를 고른 거 있죠. 좀 신기하게. 그러면 이제 제가 치료사인 제가 뭘 골라줬냐면 더 이 아이가 끌어내기 위해서 번개를 꺼내줬어요. 번개를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꺼낸 게 폭탄하고 편지죠. 제가 이게 오려준 게 뭐냐면 번개죠. 새 모티브를 오려서 도화지를 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그림을 꾸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한 줄 아세요? 용지의 왼편에는요, 가장 왼편에는 편지를 붙였어요. 편지 뚜껑은 열리게 그랬어요. 그리고 화살표를 화살표 이렇게 하고요. 오른편에는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경고장 이라고 쓰려다가 지우고 예고장 0000년 몇 월 며칠 쓰고 너네 건물에 폭탄을 설치하겠다. 제주권 막아보도록 하고 밑에다 궤도 누구누구 딴 썼어요. 뒤에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 있어요.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건물을 그렸어요. 시커멓게 건물을 그려놓고 정말 건물 밑에 폭탄을 묻혀놓고 쿵 하고 쳐졌어요. 자, 원래 그걸 안 들릴 건데 제가 번개를 줬잖아요. 번개가 왜 이렇게 좀 빛 때문에 어떤 걸 터뜨리게 하는 바람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죠? 번개를 아까 제가 준 번개를 폭탄이 터뜨리는 어떤 그 바람울로서 작용을 해서 쿵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모티브 그림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면요. 꼭 이렇게 힘들거나 지금 자기 자신의 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미래를 예고하는 아이들은 꼭 이렇게 뭘 해치는 걸로 그리고요. 긍정적이고 잘 길러진 아이는 제가 좀 부정적인 물건 폭탄을 주거나 번개를 줘도요. 번개 갖고요. 막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게 반짝반짝하는 조명 있죠. 조명을 켜는 계기로 만들거나요. 폭탄을 줘도요. 좀 그 폭탄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게 더 생겨지는, 그러니까 좋은 걸로 막 써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장애물이 있다면
장애물을 터뜨려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고 하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좀 같은 폭탄인데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위트 있고 재미있고 또 긍정적으로 묘사를 아이들은 많이 해요. 근데 그래서 좀 긍정적인 그룹에 가서 이런 거 집단 상담을 해보면 사람들이 진짜 트랜스포메이션 능력이 있다, 치환 능력이 있다 생각할 만큼 좀 긍정적이고 현재 건강한 아이들은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이 대단해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더 지능이 안 좋은 그룹을 했을 때보다도 현재 마음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꼭 예후를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제가 좀 더 이렇게 아까 자기 얘기도 좀 나왔고 초등학교 얘기도 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주dom초를 주면서 한번 빚어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어떻게 만들까 쳐다보다가 막 둥글게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이라고. 그러다가 하나하나를 조금 떼어서 가시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시로 막 그 둥근 데를 막 박았어요. 제가 속으로 느낌에 네가 수도 없이 네 마음에 박힌 가시를 지금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좀 말을 시켰어요. 만드는 중에. 절에 있었던 때 얘기. 야, 내가 드라마 얘기해서 또 뭐한대. 야, 그래도 절에 있으면서 이제 좋은 것도 있더라. 야, 너 댕강 하면서 그 풍경 소리도 나고 왜 이렇게 모든 게 드라마에 보면 주지스님이 이렇게 정말 이상한 엄마 아빠보다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고 하면서 절에 대한 나의 그 어떤 뭐 굉장히 국지적인 지식을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본 영화도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그런 거 봐서 그렇죠. 그러면서 막 갑자기 그 조형물을 막 우그러뜨려요. 우그러뜨리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든 것이 갑자기 이렇게 십자가 비슷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뭘 만든 거야? 그랬더니 앰뷸런스 보셨네요. 그 앰뷸런스 뒤에 보면 빨간색으로 십자가가 있지 않니에요. 그러면서 제목을 구호라고, 이 조각품을 구호, 살려달라는 구호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가출하고 뛰쳐나갈 때 정말 자기를 구호해 주기를 기대도 안 하면서도 또 기대를 안 할 수 없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살려달라고 수도 없이 그래서 가출한 거래요. 누군가, 엄마 아빠가 아닌 누군가라도 그 절에서 자기를 빼줄 수만 있다면 자기 심장을 팔아서라도 보답을 하고 싶을 만큼 정말 너무나 싫었대요. 사실 아직은 절에서 얼마나 더 처참한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본 그 TV 문학관에서는 스님이라도 굉장히 따뜻하고 깊었기 때문에 그 미륵이라는 아이가 결국은 그 엄마를 따라 나서지 않고도 참 큰 스님이 나중에 참 여러 그 어떤 그 중생들을 구제하는 스님이 되는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아마 이 미륵이에게는 그런, 오늘의 주인공 미륵이에게는 그러한 행운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제가 그러면 이 치료에서 아픈 걸 자꾸만 끌어내냐 하면요, 어떤 내담자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선생님, 제가 살면서 좋은 경험도 있는데 왜 자꾸만 아픈 경험을 끌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제가 내담자에게 이런 말을 꼭 해줘요. 네가 만약 배가 아파서 의사한테 갔다면 건강한 다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니? 건강한 심장에 대해서 얘기하겠니? 의사 선생님하고는 그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언제부터 아팠는지, 음식은 뭘 먹어서 아팠는지, 어릴 때 아팠던 경험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묻지 않니? 네가 살면서 좋은 경험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배가 아파서 왔기 때문에 내가 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얘가 절에 있는 얘기를 자꾸만 딱딱 단답형 물으면 단답형이라고 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닫아두는 동안은 안전하잖아요. 아프지 않잖아요. 어쨌든 나중에 산수갑산을 갈지언정 지금은 내가 그런 처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과거의 그 아픈 상처를 들쑤셔내면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 정말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세요. 그냥 묵직하게 통증이 있었을 때보다 더 아프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처럼 처음에 내담자들은 더 아픈 이런 증상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막 일어납니다. 네, 미르기도 나중에 그랬어요. 좀 안 오려고 막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요, 그 다음 섹션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포토세라피라 그래서 사진을 즉석에서 그 내담자를 찍어서 현재의 자기 자아상을 직면하는 좀 강한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아이가 뭐 계속 온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느긋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6컷 자연스러운 포즈로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하고 아이는 매우 쑥스러워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현재의 너의 모습을 담아두려고 해서 한 컷 찍었거든요. 그래서 다 찍고 나서 제가 컴퓨터에 연결해서 출력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네가 현재 네 모습과 가장 부합된 걸 골라라 그랬더니 소파에 느긋하게 앉는 모습 다 버려두고요. 현재 어정쩡하고 촌스럽게 서 있는 것을 자기 자아상이라고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여기도 폼나는 것들인데 이걸 골랐니? 지금 자기 처지랑 너무 비슷했어요.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늘 서서 서성이면서 안주하지 못하는 어느 곳에고 자기 몸을 눕힐 곳이 없어서 이걸 골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리기에서 좀 더 큰 종이 옮기고 지금 이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덧 그리라 그랬어요. 뭐 잡지에서 오려도 좋고 덧 그리라 그랬더니요. 얘가 요즘에 굉장히 책에 빠졌거든요. 환타지 소설. 책을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책장하고 책상을 그리고요. 사실은 그게 3분의 2만 서 있다고는 했지만 제가 찍을 때 3분의 2만 서 있는 모습을 다 담을 수 없어서 3분의 2만 찍었거든요. 거기에다 또 다리를 그렸어요. 아직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의자는 그렸어요. 책장 앞에다가. 책상 겸 책장 겸용 있잖아요. 네. 그렸는데 그럼 여기 의자도 있는데 왜 안 앉혔어? 그랬더니 아직은 앉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제 처지가 앉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처지를 좀 얘기하는데 제 아버지가 자기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사실은 아버지한테 나오려고 하는 게 그때 K1 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 안 지킨 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주저주저 하더니 이 얘기는 할까 말까 막 제 눈치를 살살 보고 이 상담자를 믿어도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탐색하더니 제가 정말 정 떨어서 나오려는 이유는요. 중학교 때 자기가 진짜로 완전히 학대당했대요. 중학교 때 거의 집에 안 들어갔답니다. 늦게 들어가고 새엄마가요. 거의 정말 차별을 너무 하는데 밥을 안 차려준대 아침이면. 그래서 자기가 그냥 나온대요. 준비물 혹시나 잊어버리나 들어가면 자기 이복땡생한테는 밥 차려서 다 먹이고 있대요. 그리고 보릿물 같은 거 주는데도 너무 보릿물에 포안이 젖혔나 봐요. 그게 너무 자기가 정말 너무 속상해서 동생들은 진짜 보릿물, 자기는 수돗물 다른 데다가 보릿물 조금 넣어서 왜 색깔만 누런색 나게 먹으면 막 냄새 나게 이렇게 막 줬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등등뿐만 아니라 계속 자기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너무너무 잔소리해서 정말 집에 있을 수가 없게. 그래서 자기가 왜 아버지한테 일르지 않았니까 어차피 이 집에 살 건데 일러서 두 사람을 싸우게 하면 제가 그 집에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못 참고 중3 겨울 때쯤 일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의적으로 일렀다기보다 일단 엄마 아빠가 이미 헤어질 무드기 때문에 얘기해도 좋겠다는 판단으로 아마 그동안에 자기의 그 학대받았던 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팥쥐 엄마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아버지랑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살림을 났을 때는 정말 기대를 많이 했대.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어쨌든 자기가 아버지랑 헤어져서 아버지가 서울에서 자리 잡기 동안 중학교에 있는 동창네 집에서 잠시 살았는데요. 그때 새엄마가 주민등록증을 말소시켰답니다. 본인이 mp3의 음악을 다운받으려고 그래도 게임을 다운받으려고 그래도 하여튼 뭘 좀 다니려고 그래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친구 걸 빌려서 하거나 너무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 할 때도 말소가 돼서 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도 못 든 척 하니까 도대체 엄청난 돈이 들어서 그러나 싶어서 어느 날은 이 아이가 홀로 학교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에 갔답니다. 제가 말소가 됐는데 다시 다시 살리려면 얼마가 드나요? 5만 원이라고 했대. 제가 그때 충격받았대요. 지금 아빠의 그 벌이 수준으로는요, 잘 사는 건 아니지만 5만 원은 굉장히 작은 돈인 거 자기가 생각해도 같아요. 그런데 5만 원 때문에 자기가 정말 아빠랑 합치고 나서 계속 그 주민등록을 좀 다시 복구시켜 달라고 얘기했는데 들은 척만 척 이제까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여기서 한으로 남고, 내가 왜 이러려면 절에서 내가 따라 나왔을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가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 하고 나서 그 다음 회기에 막 쭈뼛쭈뼛거리면서 안 왔어요. 저는 지키고 있는데. 저는 속으로 안 올 줄 알았죠. 그리고 전화하니까 깜빡 잊었네요. 깜빡 잊고 복지관 공방 다니거든요. 복지관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왔어요. 그러고는 오자마자 제가 준비물을 챙기는 동안 막 엎드려서 좀 잤어요. 제가 안 깨우고 30분 정도 자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정말 내놓기 싫은 걸 내놓고 난 내담자들은 저항이라 그래요, 전문적 용어로. 그래서 자기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거나 괜히 이 얘기를 했다고 후회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까먹기도 하고요, 약속 시간을. 아니면 의식적으로도 좀 안 만나려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아이가, 저는 계속 만나 치료하고 싶지만 아이가 저항도 심해지고 또 뭐 치료실이란 데가 아이가 와야 되는 거지 제가 강제로 와서 데려올 수는 없는 거라서 마음이 좀 급해져서 담임선생님께서 원래 HTP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나무하고 사람만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직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아마 아이가 너무 저항적이고 안 하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것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요. 갑자기 집이요? 하면서 막 인상을 찡그리더니 처음에부터 문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집에 문을 막 그리더니 딱 뒤집었어요. 선생님 잘못 그렸어요. 뒷장에다 다시 그릴게요. 그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낑낑하면서 정말 진땀도 나고요. 애가 울뚝불뚝, 얘가 그림을 못 그린 형이 아니거든요. 나무든 다른 걸 그린 거 보면 묘사력이 없는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도 갑자기 그 평범한 집을 그리는데 막 인상 쓰고 막 떠오르려고 막 인상을 썼어요. 그러더니 정말 거의 20분 이상 지나도 막 못 그리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알죠? 막 못 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인상 너무 쓰고 그래서 제가 미르가 못 그리겠니? 네. 그러면 그리지 마라. 그래서 결국은 못 그렸어요. 여러분, 내담자 중에 집그림을 못 그리는 경우 진짜 드물거든요. 진짜 힘들게 하는 집 부모 아이들도 집그림은 그냥 그려요. 집에 분위기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집은 그리거든요. 얘처럼 집을 너무 못 그린 경우는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집을 그린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자, 우리 미르기에게 집이 어디 있어요? 철 날 때부터 엄마 헤어져. 할머니 집에 잠시 살다가 절에 맡겨져. 또 절이 집처럼 좋았으면 절이라도 그리겠죠? 너무 싫어서 매일 가출해. 그래서 아빠가 데리러 왔는데 그 간집이 새엄마 집이었던 거예요. 새엄마는 정말 마음을 다해 받아주기보다 귀찮은 혹덩어리로 얘를 여겼어요. 새엄마 집이 얘 집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지금 아빠가 사는 집에 방 2칸짜리에 살아요. 자, 아빠는 주민등록도 복구 안 해줘요. 그리고 얘랑 약속도 먹여요. 그리고 밥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죽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출장을 가면서도 얘한테 어린 정말 아직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데리고 있는 보호자가 어디 간다면 말도 없이 1주일, 2주일 집을 비워요. 자, 이 아이에게 과연 집이 있나요? 그린다면 아마 거짓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제가 좀 쓰게 했더니요. 아버지를, 물론 자신도 우박이나 이슬비, 우박은 굉장히 피해적인 거지. 우박이랑 언제 충동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죠. 우박이 언제 예고하면서 나 우박 내릴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우박은 굉장한 어떤, 의외의 돌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슬비, 비를 한 거는 우울한 신경을 말하고요. 특히 아버지 좀 보세요. 동물도 호랑이, 색은 검정색. 감정 교류가 없어서 그 속을 알 수 없을 때 검정색 그렇죠? 감촉은 알 수 없는 감촉. 따뜻하면서도 차갑고 거칠고 이렇게 썼고요. 날씨는 먹구름이래요. 그건 어떻죠? 자기에게 먹구름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화를 내거나 자기에게 안 좋은 걸 가져다 주죠. 우리가 먹구름이 끼면 뭐가 와요? 비가 오든 천둥이 치죠. 불안한 아버지인 거예요. 꽃은 흑장미, 이렇게 장미를 하는 아이들이 어떻다 그랬죠? 굉장히 언어폭력, 따가운 경험. 그 대상을 생각하면 아픈 경험을 가졌을 때 장미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맛은 무지무지 매운맛. 그냥 매운맛도 야단 많이 맞는 건데 무지무지 매운맛. 얘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좀 매도 맞기도 하니 아버지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기했어요. 선생님 K1 아세요? 응. K1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K1의 파트너처럼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아들이 좀 버릇없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하면서 엄마가 전철역에 서 있었는데도 얘가 짜증을 냈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미르기는 참 예의 바르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예의 있다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의가 있어야만 살아남기 때문에 예의로운 게 너무 싫어서 엄마 아빠한테 좀 예의 없게 하고 반말하는 아이들이 제일 부럽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건 뭐죠? 부모란 어린 시절에 좀 어리광도 피우고 버릇도 없어보고 충격 완화장치, 인격이 완전해질 때까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충격 완화장치, 충격을 좀 받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참 좋아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상대가 이 세상에 누군가는 있어야 돼요. 내 짜증을 그냥 받아주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어리광을 받아주기도 하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는 겁니다. 여러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한두 번 있으시죠? 자, 그런 얘기. 물론 꾸지람을 듣더라도 그렇게 턱도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참 뿌듯해요. 자, 우리 미르기는 그런 대상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버릇없다고 흉보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보고 뭐랄까요? 그 자체가 부럽다고 할 정도로 참 애잔하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가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 아이가 계속 온다는 것이 기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좀 중학교 시절을 좀 조각을 해봐라. 저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절에 있었던 시간을 조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끌려가서 새엄마하고 살게 된 중학교 시절을 한번 조각을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만들면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화살표를 만들고 제목을 탈출이라고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새엄마가 얼마나 자기를 정말 아버지 있을 때는 안 그런데요. 없을 때 얼마나 교묘하게 차별 대우를 하고 또 노골적으로 귀찮은 존재다. 그러니까 눈앞에 없어졌으면 했으면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는 빙 돌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고마운 게 시골에서 올라와서 누나와 자취하는 중학교 때 친구 신세를 진짜 많이 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외국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나 저번에 유영철 사건도 있고요. 뭐 정말 그 연쇄살인 아무 자기랑 연고도 없는 사람인데 길이 지나가는데 그냥 살해를 했다. 이러한 범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범죄심리학, 그러한 범인들을 연구한 그런 심리학적 보고서를 보면 흔히 모두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범인들을 역추적 연구한 걸 보면 집안에 굉장히 이렇게 결손 과정, 그러니까 결손도 이제 레벨이 있는데 한 부모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길렀다거나 그것이 아닌 정말 어린 시절에 어떤 돌봄이나 케어를 못 받은
그리고 정말 부당한 대우, 그냥 버려졌거나 유기되었거나 이러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주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범죄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미르기가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은데 미르기가 계속 저한테 올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이렇게 성원을 해주시고요. 정말 미르기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흑인 시인 중에 랭스턴 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에서 보면 엄마가 아들에게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시를 아들아를 미르가로 고쳐서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미르가, 난 너에게 말하고 싶다. 삶은 나에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다는 걸. 그 계단에는 못도 떨어져 있었고 가시도 있었다. 그리고 판자에는 구멍이 났지. 바닥에는 양탄자도 깔려있지 않았다. 맨바닥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난 멈추지 않았다.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했다. 승계참에도 도달하고 모퉁이도 돌고 때로는 전깃불도 없는 캄캄한 곳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미르가, 넌 돌아서지 말아라. 계단 위에 주저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넌 그것이 다만 약간 힘든 것일 뿐이라고 알게 될 테니까 지금 무너져 내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미르가, 난 아직도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으니까. 난 아직도 오르고 있다. 그리고 삶은 나에게 수정으로 된 계단이 아니었지. 삶이란 게 뭡니까? 삶이라는 건 살라는 명령입니다. 삶의 뜻은, 어원은 살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치료 과정 중에 우리 미르기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또 타인에게 자기가 힘든 것을 투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러고도 열심히 주어진, 조물주가 자기의 주어진 그 생명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